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여기 여기 방혜인 교수님은 여기 순천향대 의대 교수님이시고요. 네네. 어, 조선 학생은 지금 3학년인가요? 4학년인가요? 저 지금 4학년입니다. 4학년 컴퓨터. 네네. 그래서 네네. 아마 오늘 이제 요 전체 그 이 바이오인포마틱스 강좌 개요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네네. 좀 시간이 되면 좀 그 강좌도 또 새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하다가 음, 보면 여기 봅시다. 음, 어차피 새로 만들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제때제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대충 내가 막 여기서 끌어오고 저기서 끌어오고 해서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보면 화면에 주차도 안 맞고 좀 이런 거는 있는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해주거나 하면 내가 그때 동영상을 좀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있고 나는 주로 이제 요 딥러닝 뒷부분에 요 14 여기 이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을 좀 동영상을 에디팅 하려고 했는데 아직 여기까지 가기는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앞부분은 하여간 보시고 이제 새로 만들 시간이 되면 내가 만들겠는데 일단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곳이 혹시 있으면 좀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1주차는 그냥 기본적인 강좌 개요고 어, 근데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요 강의 자료에 이제 한 세 달 정도 동안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할 텐데 지금 일단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했을 때는 데이터는 지금 어, 뭐 캐글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딥러닝 할 때 필요한 여러 뭐 의료 데이터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요 사이트 들어가면 되고요. 캐글이라는 거 되게 유명한 데이터베이스니까 딥러닝 AI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캐글. 그래서 여기 캐글.com 들어가셔서 가끔 가다가 그 뭐 여기 어떤 데이터셋들이 있는지 보려면 여기서 보고 이제 최종 목표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그냥 바이오 바이오메디컬 데이터라고 한번 키워드를 쳐보면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코로나도 있고 뭐 메디컬 텍스트도 있고 코비드 뭐 등등 모든 질병들 이 발음 어떻게 하죠? 이게 스킨 리전이 썼나? 이건 뭐 이런 것도 있고 멜라노마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이터셋들은 이제 종류가 엑셀 파일도 있지만 그 엑셀 파일도 있지만 뭐 텍스트 데이터도 있고 또 실험 데이터들 그 실험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도 그 뭐 이미지 데이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딥러닝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게 이제 한 두세 달 내로 이제 목표는 이제 사실은 요 에피지네틱스 이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다뤄보는 게 목표기는 합니다. 그래서 에피지네틱스 데이터도 엑셀 파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이게 약간 좀 어려워요. 그 코드가 되게 길고
뭐 예를 들면 코드를 하나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럼 뭐 가능하면 뭐 이 우리 세 사람이 논문이라도 하나 쓰면 약간 더 보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에피지네틱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데이터셋으로 가만 있어. 아니구나. 여기서 자꾸 실수를 하네요. 가만 있어. 잠깐. 요런 파일. 이게 우리 한 두세 달 안으로 이 IPYMB 파일, 아나콘다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코드들과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게 목표이기는 합니다. 여기 논문도 좀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코드들의 기초들을 좀 알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길어서 겁먹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수정해서 새로운 논문을 하나 내볼까 하는 게 1차 목표긴 하고 꼭 이걸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 내가 이렇게 세웠고 나중에 더 좋은 도메인이나 자료가 있으면 이런 거를 이제 최종까지 해보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요런 에피지네틱스 관련 데이터들이 이게 이제 최종 일단은 내가 임의로 정했고요. 그거는 뭐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각 주차별로는 앞에 이런 내용들 중에 좀 이 에피지네틱스 아까 그 코드를 이해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예전에 했던 강좌들 중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보충 강좌로 다 것들은 보충 강좌로 다 내려버렸어요. 뭐 마코프 체인이라든지 히든 마코프나 이거 이제 유전자 예측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밑으로 내렸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초적인 내용인데 뭐 인공지능의 개요 1주차고 2주차는 그냥 파이썬 혹시 잘 복습할 필요가 있으면 좀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6프레임 트랜슬레이션 하는 예제들 이런 거 해보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한 이유가 사실 LPG는 이 강좌 바이오인포메틱스 강좌에서도 이제 좀 연습 삼아 시작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그 에피지네틱스 아까 그 코드를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기 이런 것들 실습을 하라고 이렇게 넣어놨고요. 일단은 어 저기 조수현 학생은 지금 1, 2, 3, 4주차 이렇게 보니까 아직 안 봤죠? 자세히. 네네. 지금 한 1주차, 2주차 정도만 아, 봤습니다. 2주차 좀 해봤어요? 네, 조금, 요런 거 좀, 해봤어요? 요 학습 어, 활동? 아직 학습 활동은 실행은 안 해봤습니다. 요런 것들은 그냥 하면 힘들 것 같아서 내가 예전에 이거 학생들한테는 다 직접 진짜 과제로 내줬어요. 이런 코드 작성하라고. 근데 여기 답안들을 다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런 답안들을 보면서 이해하면 되고 아니면 답안이 들어가 보면 이런 샘플 파일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음, 3주차도 뭐 웹 테크놀로지 이런 거는 이제 실험하는 내용들인데 이런 데이터들 에피지네틱스나 아까 그런 뭐 서던 웨스턴 블롯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생물 웹랩에서 흔히 하는 것들 이 대상이 뭐 인공지능 대학 학생들이나 뭐 생물학과 뭐 이런 다양한 전공 학생들이 들었었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내용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 방해인 교수님도 이런 지금 웹랩 테크놀로지는 그 나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탁과 교수님들이 전자공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게 다 비슷한 전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는 하드웨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인데 그런 것처럼 저도 의대하고 이 바이오 쪽 학과들은 다 똑같은 거 배우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선생님 교수님 이런 거 잘 안 배우셨거나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혜인 교수님도 이런 거 중에 일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 그럴 것 같습니다.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NCBI라고 아시나요? 방혜인 교수님 네. 아시죠? 네, 데이터베이스 알긴 아는데요. 저는 진단 유전학은 아니라서 많이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뭐 요것도 사실은 나중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요 따라하기 실습이거든요.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NCBI 들어가서 뭐 클릭하고 뭐 클릭해서 어떤 정보를 유전자 정보 찾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코딩 아니고 그냥 어디 들어가서 뭐 하라 이런 실습 강의입니다. NCBI에. 조수연 학생은 이 NCBI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NCBI. 그래요? 어, 네네. 지금 그러면 컴퓨터 의학을 복수 전공하는 게 뭐 이렇게 나중에 진로하고도 관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호기심에서 하는 건가요? 저는 그 진로랑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네. 오케이. 그래서 요거 뭐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한 생물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일종의 바이오 관련 포털 사이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이게 아마 미국 국립보건원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대한 데이터들이 전 세계 컴퓨터 쪽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모든 휴먼 게놈이라든지부터 뭐 텍스트라든지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한번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링크는 안 걸어줬냐? ncbi.nlm.nih. 뭐 어떻게 되는데? 말씀 봐. 이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뭐 DNA, RNA, 유전자, 뭐 또 의료 관련 데이터들도 꽤 있어요. 뭐 텍소노미 뭐 이런 데이터들도 있고. 근데 이게 보기보다 아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라서 요거는 어떻게 여기서 데이터들을 다운받는지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어떻게 들어갔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이거는 이제 그 게놈이나 바이오 데이터들 포털 사이트가 이제 쌍두마차인데 NCBI 미국 국립보건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아까 봤던 그다음에 UCSC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에 서 만든 이 사이트가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리해요. 사실은 민간이 만든 건데도 그래서 이두 사이트가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클릭해서 유전자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휴먼 게놈 쭉 뒤져가면서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이트들에 대한 설명이고 여기서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받아서 파싱이라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긁어내는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고, 내 생각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강의도 여기저기 가져와서 주차도 좀 틀리고, 화면도 좀 틀릴 텐데, 그렇더라도 내용을 따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방혜인 교수님이나 조수연 학생 다 요 Q&A에 올려주면, 이게 강의 클래스가 아니거든요. 그냥 백업,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백업해두는 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다가 Q&A에다가 질문 올려놓으면 내가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새로 만들거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앞부분은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한번 요 실습 같은 거 다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몇 개는 좀 초이스해서 한번 이게 코딩도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요 정렬 알고리즘, 이게 시퀀스 얼라이먼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할까? 이거는 좀 내가 요 주제 오는 좀, 이, 실습을 따라 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뭐 꼭 DNA의 두 개, DNA, 뭐, 휴먼 DNA와 원숭이 DNA를 서로 이제, 비교하는 거, 이게 버브의학에서 많이 하잖아요. 서로 막, 그, 시퀀스 유사도 찾고 뭐,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고 해서 뭐 블라스트라든지 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코딩 설명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요거는 좀 스킵해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할 수 있으면 요거 다 지금 사실은 블라스트나 뭐 그 안트레의 거기 검색 엔진도 사실은 다 NCBI의 검색 엔진도 다 여기에 기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을 이제 한 단계 더 잘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그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끌고 오는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넘파이나 펜다스나 매플럿 이 라이브러리들을 어떻게 임포트해서 파이썬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 강좌가 여기 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 요게 이제 요거는 다른 강좌에서 가지고 온 거긴 하는데, 위에 거는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 알고리즘이라는 강좌였고, 요 7주차부터는 인공지능과 딥러닝이라는 과목에서 가져온 강의 자료인데, 이것도 역시 조금 주차는 틀릴 텐데 내용을 따라가는 거는 차례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딥러닝이나 그 머신러닝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바로 이제 의료 데이터나 바이오 데이터에 적용하는 게, 이 이론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이론들 좀 알고 실습 좀 해보면 코드 수도 뭐 몇백 줄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2, 30줄이면 다 할 수 있는 실습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제 에피지네틱스 그 관련 코드는 이것저것 모으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그리고 코멘트를 많이 넣어서 코드 수는 생각보다는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뒷부분은 나중에 언제 한 7주 차쯤 들어갈 때쯤 한번 또 줌 회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는 요 내용들 한번 실습해 보시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한번 해보고 피드백을 주면 여기에 대해서도 줌 회의를 한번 할지 어떻게 할지를 좀 그때 가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혜인 교수님, 요거 지금 요 강의 보시고 한번 따라오실 수 있을 때까지만 따라오시고,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이게 줌회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질문들이나 강의 전체 흐름을 요 주차마다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목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향 교수님한테 아까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요거 한번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안, 아나, 주피터 말씀하시는 거. 예, 주피터에서 이건 것 같아요. 아, 네네. 요거 할, 다운 한번 받으시면 네.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서 네. 그러니까 요게 맨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다운로드로 들어가셔서 음, 거기에 보시면 요 파일 파이썬 기초 실습 코드 3 패러다임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코드들이 있고요. 요거 오픈하실 수 있으세요? 예, 이거 열어서 실습했었습니다. 2주차. 그러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런 셀들은 일반 셀이라고 하고요. 요 코드 요런 거를 여기 이제 플러스를 한번 해보시면 셀이 하나씩 생겨요. 이렇게 셀은 뭐 무한대로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여기에는 코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코드로 하면 되고 근데 여기에 뭔가 설명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금 코드로 디폴트로 돼 있는 거를 마크다운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크다운 셀에서 뭐 샵 하나 넣고 제목 이렇게 코멘트를 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코멘트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림을 넣고 싶다 그러면 아무 그림이나 여기 보자. 아무 그림이나 그냥 강의 자료에서 가져와 볼까요? 여기 주피터 마크다운 가이드 여기도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요거 보시면 이게 굉장히 많은데 그 태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 아실 필요 없고 가려서 잘 안 보여요. 여기에 몇 가지 방금 했던 그 샵 헤더 요런 것만 좀 아시면 이제 글자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건 이제 여기 시키는 대로 한두 개만 해 보시고 혹시 해 보셨나요? 이게 마크다운 셀 좀 아시나요? 봤습니다. 그 강의에서 말씀해 주셔서, 해 보셨나요? 그림 넣어 보셨어요, 혹시? 그림은 안 넣어봤습니다. 그림은 되게 간단한데 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마크다운 해서 어, 강의 자료 중에 아무거나 뭐 PPT 파일이나 PDF 파일에 있는 거를 뭐 아무거나 뭐 골라서 이거를 넣고 싶다 그러면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이 그림이 그냥 들어가요. 그 다음 어, Shift 엔터 하면. 네네. 일단은,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뭐 이런 것들 전부 코멘트라는 거 잘 구분하실 수 있죠. 요거 지금 마크다운 셀이고 요거는 코드 셀이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이게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으실 거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마크다운 셀들이 이제 그림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거 실습 요 따라오시면 되고 혹시 아나콘다에서 지금 주피터 노트북에서 요런 셀들 차례 바꾸거나 실행시키거나 하는 거 다 쉬프트 엔터로 하셨나요? 네. 근데 만약에 그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거를 다 실행해 보고 싶다거나 요 셀 위에 있는 코드를 한꺼번에 다 실행해 보고 싶다 했을 때는 음. 요게 런을 누르면 전체가 실행되기도 하고요. 또는 음, run all above, run all below 해서 위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여기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요 앞에 있는 거 다 실행해 봐 그러면 cell all above를 하면 재실행이 되고요. 여기 지금 음, 뭔가 에러가 나서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내가 아까 가만히 있자. 음. 이게 왜 이걸로 돼 있지? 내가 뭘 잘못 건드렸었나요? 그래서 cell all above 하면 앞에 있는 것들 다 실행이 금세 되는데 요때 이제 실행할 때 실행되면 이렇게 번호가 찍히는 거 관찰하셨나요? 네네. 응. 그런 거는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습을 해 가시면 어렵지 않을 거고 처음부터 타이핑 다 하려면 되게 힘드실 텐데 어차피 여기에 이제 코드들을 여기 군데군데 넣어놨어요. 다 학습 활동에도. 그래서 그거 보시고 여기에 예를 들면 이 코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요게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요거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뭐 다른 걸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변수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그 다른 코드 넣고 한번 이것저것 테스트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실습하시면 됩니다. 음,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이런 답안지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학습 활동마다 넣어줘서 정한되면 다들 시간들 없으시면 그냥 답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말고 오래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답안 보면서 요거 돌려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더 진도를 빠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교재는 지금 요 위에 다 있는데 저희가 뭐뭐뭐를 사용했냐 하면 이 바이오 파이썬 튜토리얼 이거 사용했고요. 그래서 바이오 파이썬 전체는 아니고 요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 여기 챕터마다 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몇 챕터 몇에 있는 내용과 연관된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놨고 근데 다만 내 강의 자료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이해는 되실 텐데 크게 그 일단 참고용으로 학습 활동할 때 이게 커피 페이스트 붙여넣기 해서 복붙해서 그냥 실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고전책인데 이게 되게 조금 읽기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아무도 지금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바이오 인포메틱스가 시작됐다.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DNA나 단백질 서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퀀스 얼라이먼트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시퀀스 얼라이먼트 서로 이 수식이 너무 많아서 좀 읽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페어와이즈 얼라이먼트 이게 어떤 그 두 개의 예를 들면 HBA 휴먼과 HBB 휴먼을 비교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렬을 해야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퀀스 얼라이먼트라고 하고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아까 그 시퀀스 얼라이먼트 그 주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내 생각에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 한번 요런 수식들은 잘 몰라도 되고요. 근데 하여간 수식들을 알면 되게 쉬운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 요런 스코어링도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되게 쉬운 내용이고,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주차가 있기는 했는데, 거기에 관한 교재가 지금 요 유명한 이 더빈 책이고요. 음 그다음에 바이오 파이썬, 여기 그 웹사이트 여기 링크 시켜 놨고, 교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슈버 교재였었나? 에스바. 이거 아니고 이건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된 책들이라 다 온라인에 PDF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건 불법 아니고, 바이오 파이썬 튜토리얼 더빈 책 이거 80 년대 초반에 나온 책이라서 커피라이트 풀려 있는 것 같고요. 아무도 이 책 안 사니까. 그래서 뭐 이런 PDF 파일들은 대부분 그냥 커피라이트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읽으셔도 되고요. 이 부교재라고 써 놓은 거에는 일부 커피라이트가 있는 게 한두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건 꼭 볼 필요는 없고. 음. 그래서 요 교재는 요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1 주차 강의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일단은 이 파이썬 실습 강좌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수업 시간에 지금 실습을 하면서 컴퓨터 앞에서 실습을 하면서 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학생들 한 뭐 60 명, 80명 되는 학생들이 누구는 빨리 따라오는데 누구는 되게 오래, 그러니까 어떤 애는 한 10초 만에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5분 걸리고 막 이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이거는 실시간으로 뭐 중강좌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속도에 맞게 철자 조심해 가면서 그대로 따라하기 실습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앞에 부분은 하여간 요렇게 하시고 완벽하게 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한 번씩은 다 해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요게 기계학습의 개요 뭐 이런 거는 동영상 강의를 보기도 하는데, 요때는 내가 줌 강의로 전체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차이나 뭐 이런 거 한번 줌 회의를 더 강조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이 코드들을 어떻게 실습해야 되는지 뭐 줌 회의 중에서도 한번 한두 개 실습을 해 보면서 요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약간 너무 수업 같기는 한데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인제 이 조수현 학생은 잘 알고 있을 거고, 방향희 교수님도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보면 그냥 PPT만 보고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PPT만, 이 컴퓨터공학과 과목은 PPT만 보고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실습을 꼭 해 봐야지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을 반드시 좀 해 보시고, 만에 하나 뭐 방해인 교수님도 나중에 의대생들한테 이런 비슷한 강의를 하실 기회가 혹시 생기신다면 이런 코딩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따라하기 실습이 되게 중요하고, 컴퓨터 쪽에서는 이게 실습 안 하고 그냥 이게 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나중에 시험 보면 빵점 맞아요. 이론 시험을 보더라도. 그래서 실습 꼬박꼬박 이게 따라와 주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음. 네. 이렇게 또 내가 뭘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에피지네틱스에 관한 것도 논문이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그 논문 읽을 거 우리 최종 목표라고 내가 일단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고런 논문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요 뒷부분에는 요 한 13 주차부터 내용들이 쪼금 더 요 최근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챗GPT의 원리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를 할 때는 예전 강좌가 너무 좀 뭐랄까 요새 더 좋은 그 유튜브 동영상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또 이론도 조금 더 보강해서 이거는 내가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만들 거고. 근데 앞에 부분은 원래는 좀 할까 하다가 한 7 주차까지는 그냥 6 주차 기계학습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 그냥 사용해서 이게 일일이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흐름만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 조금 예를 들면 요런 거 조금 어려운 실습인데 요런 것들도 다 그 정답지 비슷한 게 있으니까 요런 거 보시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 혹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아나콘다 말고 구글 콜앱으로 돌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나콘다는 이제 PC에서 로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하라 그런 거고요. 네네. 콜랩으로 좀 코딩 좀 해 봤었어요? 어, 대부분 아나콘다로도 뭐 해봤었는데 콜앱으로 음. 조금 해봤던 것 같아요. 오케이. 콜랩이 더 좋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서는 아나콘다로 하고 있고 콜랩으로 해도 돼요. 근데 다만 네. 콜랩으로 할 때 데이터 읽는 법 알죠? 네네. 그게 아나콘다랑 좀 틀려요. 아나콘다는 그냥 음, 로컬에서 아, 네네. 파일을 읽어오면 되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더라? 여기 뭐 한 10 분짜리 아, 콜랩에서 네네. 데이터 어떻게 돌려봐야 되는지 요런 내용들은 여기 주제 10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음, 뭐 요 차이 알죠? 네네네. 음. 그 방향 음, 교수님도 그 구글 콜랩에서 하게 되면 그 보자. 그 데이 그냥 코딩을 할 때는 구글 콜랩에서 하셔도 돼요. 지금 이 예제들은. 근데 파일을 읽어 드린다 했을 때는 코드를 약간 수정을 해야 돼요. 한두 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강혜인 교수님 아나콘다에서 네. 실습하십시오. 그리고 조수연 학생은 그냥 만약에 주피터 말고 그 콜랩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아, 네네. 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실습을 하시죠. 방혜 교수님은 또 좀 이 하실 수 있으실 것 같나요? 6주차까지? 어떠세요? 지금 실습해 보시니까 느낌이? 네, 지금 이제 코딩 2주차 거 따라 해봤는데요. 예. 그 함수 종류를 일단 제가 모르는 게 많고 해가지고 어떤 거는 형식이 이렇고 어떤 것도 형식이 다르고 해서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따라는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따라만 해 보시고요. 음. 그게 인제 혹시 그 요 3 주차 뒷부분 강좌 들으셨나요? 네, 그거 들었습니다. 2주차. 거기서 인제 뭐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잠깐만. 명확히는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응.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제 우리가 코딩을 한다 그러면 다 저기 세 개의 패러다임 중에 임페러티브 스타일로 코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뭐 기초 교재에서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파이썬 교재들 보면 막 포문 쓰고 뭐 함수 정의하고 요런 식으로 하는데 이 지금 파이썬이 되게 유명한 이유가 여러 가지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나눠 놔서 그 자기 수준에 맞게 이렇게 코딩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놔서 이게 천재적인 사람이 이걸 제작을 한 것 같아요. 파이썬이 그게 되게 편리하고. 근데 이 딥러닝 코딩을 할 때는 의외로 이 펑셔널 스타일 코딩이 많이 나와서 그런 이 펑셔널 스타일이 뭔지 나중에 실습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변수를 많이 안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피드백 에러가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수학 공식처럼 코딩을 하는 기법인데 혹시 그 부분 들으셨을 때 어느 정도는 비교가 되시던가요? 임페러티브하고 펑셔널하고? 네네. 어느 아, 정도. 오케이. 그래서 요 오브젝트 스타일이 이게 문제인데 여기서 보시면 질문이 이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어떤 스트링의 그 길이를 얘기할 때는 len 이렇게 가로치고 s를 파라미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랭스를 알거든요. 예. 근데 어떨 때는 뭐 s.upper, s.lower 뭐 이렇게 해서 형식이 좀 두 음. 개가 혼란스럽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 그러니까 클래스로 다 코드를 묶어주는 건데 임페러티브 스타일에 좀 익숙한 기초 학습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 하여간 좀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요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함수들을 빌트인 펑션들이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고 뭐 이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 일단 이게 빨간 줄로 쳐 놓기는 했는데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뭐 프린트문이라든지 이거는 따라하기 실습하면서 점점 익숙해질 거고요. 오픈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파일 열어볼 때 쓰고 뭐 그래서 요런 것들 조금 익숙해져야 되고 이렇게 점으로 찍는 것들은 이제 객체 S라는 객체에 대한 객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함수. 이거는 객체와 상관없이 모든 객체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 요 정도로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이렇게 len s는 이 s라는 객체가 뭐가 오더라도 len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고요. 얘네들은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보통 용어 펑션이라고 부르고 얘네들은 예를 들면 요 find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s라는 객체에만 사용할 수 있지 다른 객체에 사용하면 에러 나요. 에러 네. 나는 함수들입니다. find나 뭐 count나 이런 거. 네. 그래서 요런 것들 하실 때 예를 들면 아까 함수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음. 예를 들면 x라는 스트링이 있었다. 그래서 ABCD라고 했을 때 이거의 타입은 스트링이잖아요. 네. 이렇게 타입을 치면 요 데이터형이 나오고 x는 3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타입 x는 또 숫자가 될 거예요. 그죠? 인티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요게 지금 x라고 했을 때 스트링 이게 타입이 스트링이잖아요. 스트링이었을 때 스트링에만 적용되는 함수를 보려면 x하고 점 치고 약간 기다리시면 요게 위에 뭘 설치를 안 했나 보다. 가만 있어봐. 요게 메스 원래는 쓰는 거 말씀하시 밑에 뜨시나요? 네네네. 네, 왜 이렇게 천천히 뜨지? 음. 그래서 어, 요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링에 적용할 수 있는 함수들 이게 쭉 나오고요.
이런 거를 정말로 하나하나 의미를 보고 싶다 그러면 튜토리얼을 찾아보셔도 되는데 요거 한번 따라 해 보시죠. 그 파이썬 API 요렇게 API는 외우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게 그 쉽게 얘기해서 사전이라는 뜻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 파이썬 API, 뭐 자바 API, C API 이렇게 API를 하면 레퍼런스가 나와요. 네. 그러면 요런 파이썬 닥의 레퍼런스 설명서에 보면 그 여기 이제 어디 찾아보면 지금 이게 맞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S 보자. 뭐 뭐에 관한 함수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영어로 여긴 영어로 돼 있는데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함수들의 의미가 다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 자꾸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찾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읽기도 좀 힘드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조금 내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따라하기만 실습만 하시면 되고요. 뭐 그다음에 x가 뭐 인티저다 그러면 또 조금 느리네요. 탭을 이렇게 치면 되는데 여기 숫자에 관한 것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함수들이나 메소드들을 다 외우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근데 자주 쓰는 것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외워지는 거고 우리가 영어를 맨 처음에 배울 때도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 I'm a boy, 뭐 you are a girl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몇 개만 아시면 되고 나중에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자주 나온다. 뭐가 이게 귀찮게 너무 자주 나온다 그러면 그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찾아보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면 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 이거 라이브를 잘 모르는데 걱정이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코딩을 따라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일부러 안 외워도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음. 오케이. 그 질문이셨나요? 근데 질문이? 네,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네네. 이게 너무 겁 안 내셔도 되고요.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그거는. 이런 경우는 X점 타입은 왜 안 되지? 뭐 이런. X점 타입. 왜냐하면 이 타입은 이거는 지금 여기 방금 보셨잖아요. 리스트에 타입이 없잖아요. 네. 요 X라는 객체 음. 오브젝트 개념을 이해하면 요게만 적용되는 이 함수들인 거고요. 이거는 음. 글로벌하게 적용되는 함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뭐 네. X점이나 뭐 Y점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객체가 아무 객체 나와도 된다는 소리인 걸로 음.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는 그러면 X점 타입이 왜 안 되느냐? 리스트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 음. 써 있잖아요. int 오브젝트, 어. 인티저 숫자 오브젝트 has no attribute type. 네네. 아까 여기 attribute 중에 없었잖아요. 그죠? 네. 음, 여기에 없었다. 이 얘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요런 에러 메시지도 많지 않아요. 요런 에러 메시지 타입도 코딩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요런 에러 메시지를 금방금방 해석하고 빨리빨리 이 에러를 복구하면 이제 코딩을 잘하는 건데 이런 에러 메시지들 유형이 뭐 한 몇 가지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나오면 안 읽어보잖아요. 그죠? 막, 네. 막, 이게 보기만 해도 막 싫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자꾸 읽어보면 그냥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실습하시면 될 거고요. 이 파이썬이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코딩을 배우는 사람들은 파이썬을 되게 좋아해요. 막 쉽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면 마치 그
영어는 맨 처음엔 쉽다가 나중에 어려워지는 것처럼 근데 독일어는 맨 처음에 되게 어렵다가 나중에 쉬워지잖아요. 근데 이게 파이썬이 약간 영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되게 쉽다라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뭐 펑셔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이런 거 이제 구분해 내기 시작하면 조금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중에 이제 자바나 뭐 C나 이런 언어를 먼저 배운 학생들은 파이썬 배울 때 오히려 프로그래밍 언어 전혀 몰랐던 학생들보다 더 고생합니다. 되게 헷갈려 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는 점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 선언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요런 거 이게 패러다임을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나중에 딥러닝에서 코딩을 하시면 그 중간중간에 막 어떤 건 임페러티브 스타일로 코딩되어 있는데 이런 펑셔널 스타일이 막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해하기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이런 개념을 미리 잡아 놓는 게 훨씬 더 코드 이해하는 데 편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음. 그래서 이렇게 실습 한번 따라해 보시고 혹시 뭐 이런 거 중에 좀 이 실습하다가 뭐 약간 좀 다르게 해 봤다든가 뭐 코멘트 아까 그 그림 붙여 넣기 해서 더 좋은 그림을 넣어 놨다든가 약간이라도 고치셨으면 뭐 여기다가 제출해 놓으시면 제가 그냥 참고할게요. 그렇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수 없나 참? 가만 있어 보자. 와 모르겠네요. 제출 못할 수도 있겠네. 음.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자 3시 반. 1 시간 반이나 됐네. 나 한 30분 정도 걸릴 줄 알았더니. 어 오케이. 오늘 그러면 회의는 이걸로 마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카톡으로 서로 연락하죠. 질문 꼭 음. 해 주세요. 어 네. 내가 강의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어렵게 설명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음. 그 Q&A에 질문 올리겠습니다. 예. Q&A에 질문 올리시면 제가 가끔 가다가 인제 바로바로 대답 안 하면 카톡에 올리셔도 되고요. 어 여기다 올리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예. 예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